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면서 포스코가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1, 2, 3, 4 선제 공장과 이 냉연 공장 가동을 중단해 하루 12,000톤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포스코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매일 약 2만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면서 회사 내 적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것입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매일 9,000톤의 물량을 출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철강 제품 2차 가공 회사도 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원료를 공급받지 못한 대구 경북의 레미콘 제조회사들의 조업 중단 사태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레미콘 조합에 따르면 레미콘의 원료인 벌크 시멘트의 공급 중단으로 일부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가동 중인 업체들도 벌크 시멘트 운송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만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재고가 곧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오늘 내일 중으로 조업 중단 사태가 레미콘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아파트를 비롯한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교섭이 무산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파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 경북본부는 유류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 과속 과적을 막아 교통사고를 줄인다며 모든 차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전체 화물차 42만 대 가운데 6.2%인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말로 없어지는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어제 4차 교섭에서 국토부 제시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합의 번복으로 교섭이 무산됐다며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농협과 천북 농협이 1년 가까운 통합 작업 끝에 최근 합병 농협으로 출범했습니다. 두 농협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경주 농협 75%, 천북 농협 82%의 찬성으로 합병을 결의했고 지난달 31일 합병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경주 농협은 조합원 5,500여 명의 자산 1조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경주시 안강읍 입구를 가로질러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동해 남부선 철도교가 1919년 개통 이후 103년 만에 철거됩니다. 경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철도공단은 지난주 안강읍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포항까지 KTX 신설에 따라 폐도된 철도교를 철거하고 편입되는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다음 달부터 폐철교 해체 공사를 시작하고 경주시는 올 연말까지 안강 중앙도시 계획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 경북에서만 400명 이상이 보행 중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는데요. 숨진 사람 가운데 70%가 노인입니다. 대부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데 사망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편도 5차로 도로,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납니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 횡단한 겁니다. 80대 남성은 결국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대구의 또 다른 왕복 10차로 도로, 60대 남성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에 부딪힙니다. 이 남성 역시 숨졌습니다. 최근 3년간 대구 경북에서만 428명이 보행 중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290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10명 중 7명 꼴입니다. 대부분 무단 횡단을 하거나 차도 갓길을 지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파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특히 야간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에게 그런 부분들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가 굉장히 염려되는 거예요. 경찰이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차는 수신호를 했죠. 그 다음 차선은 확인을 못하는 거죠. 경찰관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건 혼자 사는 어르신을 돌보는 생활 지원사들입니다. 교육받은 안전수칙을 어르신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실버 교통 돌보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무단 횡단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무단 횡단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야간에는 까만색 입으시면 안 돼요. 어르신이 자주 신는 신발과 장바구니, 지팡이에 야광 반사지도 붙입니다. 경찰은 실버 교통 돌보미를 확대하고 노인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늘리는 한편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의 80%는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가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학대 건수 599건 가운데 97.3%가 가정에서 일어났고 나머지는 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친족이 8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아들이 36.8%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52.4%, 육체적 학대 32.4%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학대 건수도 지난 2018년 432건에서 지난해 599건으로 3년 만에 39%나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 취약시설 5대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다수가 발생한 요양병원과 시설의 조기 분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요양병원 10곳에 6억 원을 투입하여 한계층 전실에 음압 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증 상급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실 입원 거부 사태를 막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앞에 이동식 컨테이너 음압 격리실 15개소도 설치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에게 코호트 격리, 조기 분산 등 대면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 실시간 훈련이 가능한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파란 하늘 보기 참 어렵습니다. 여름하면 푸릇푸릇한 녹음을 기대하는데요. 내일 비가 지나고 나면 한층 더 짙어질 여름이 기대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오후면 울릉도와 독도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10에서 30,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가 18도, 포항과 영도, 울진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5도, 독도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이면 앞바다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면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차츰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27일부터 북구 동빈일가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북구청 새 청사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북구청사는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지상 9층의 복합행정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특히 청사 안에는 문화예술재단과 문화예술 팩토리, 북카페가 들어서고 건물 밖에는 도시숲 광장도 조성됐습니다. 한편 포항시 북구청 구청사는 지난 65년 건립돼 매우 낡은 데다 2017년 지진 피해까지 발생해 신축 이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0곳을 점검해 이 중 18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염 방지 시설을 마모된 상태로 방치했거나 대기 배출 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곳 등 18곳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올해 음식점 90곳, 숙박업소 8곳을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대상 업소로 선정했습니다. 음식점은 입식시설로 바꾸고 개방형 주방과 화장실 개선 등이 이뤄지며 숙박업소는 실내 안내판과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등이 개선되는데 지연업소를 대상으로 경주시는 사업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투입되며 40% 이상 자부담하면 음식점은 최대 2천만 원, 숙박업소는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0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50명, 경주 45명, 울진 14명, 영덕 2명입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63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이 고추 주산지의 생육 초기 작황을 조사한 결과 진딧물과 총채벌레 발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